자, 3월에 내신이 우리가 다 같이 내년이 되면 들어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3월에 내신에 들어가고요. 그럼 어느 학원이나 똑같이 6주에서 한 7주 정도 시간을 소비를 하면서 같이 내신 대비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들어가는데 사실요. 영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3월에 내신 들어가서 누가 6주, 7주 열심히 타느냐에 1, 2등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3월 내신 들어가기 전부터 1, 2등급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고등 영어 내신에서 1, 2등급을 받을 수 있고 이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영어 유치원을 나왔건 어학원에서 최고 레벨이었건 모의고사를 얼마나 풀어봤건 그거 관계없이 상위권을 차지하기는 좀 어려운지, 그러니까 영어 고등 내신에서 이것만 잡으면 반드시 상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티켓은 뭔지 제가 한번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강사들이 얘기합니다. 중3은요 고등 영어의 골든타임입니다. 왜? 중등과 고등을 연결하는 중3이란 이 시기는요, 이 고등 내신의 다른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시간입니다. 자, 이 시기 동안 정말 내가 중학교 때 영어 내신에서 90점이 나온 적이 없어도요, 정말 이 시기 동안 열심히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외국에서 몇 년을 살다 왔건 하건 이 시기 동안 만약에 내가 고등 영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않고 보강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낸다면 고등 내신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말하는 지금 그 고등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티켓이 뭔데? 라고 궁금증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학생들이 또 참석을 했으니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자, 중학교 때 만약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투부정사의 밑줄 치고,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생각하면 되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투부정사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 문장 구조를 보고 여기가 지금 문장 전체의 구조상 동사가 필요한가? 동사 자리인가? 그걸 떠올리셔서 문장 구조상 정확하게 얘한테 맞는 주어를 딱 집어내가지고 이 문장의 시제와 그리고 동사의 태와 그 다음에 대동사가 필요한가? 이런 무슨 동사와 관련된 테마를 선택해서 그 부분을 자기가 직접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간극에서 가장 필요한 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신 영어 1등급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기본기입니다. 방금 말한 게 혹시 우리 투부정사 같은 거, 동명사 같은 거 다 중학교 때 배웠었죠. 고등학교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운 문법이 나오지 않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다른데? 그걸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걸 못 잡으면은 고등학교 내신 가서 1등급 받기 어려워요라고 했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만 잡으면 3년 내내 고등 영어 내신 1등급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등 영어는요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가 다른지 제가 한번 시험 범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 범위 중등 영어, 제가 한번 목동권 중학교를 한번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시험 범위 우리 교과서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교과서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 지문이 대부분 나오지가 않는다고 들었어요. 네, 나와도 그렇게 외부 지문이 난이도가 높지 않은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시는 유인물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한 개 지문에 여러 문항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을 물어보시는데 한 지문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딸려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지문 한 개당 문제 한 개입니다. 무조건. 네. 자, 그래서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시간이 부족해요. 고등학교 가면. 그쵸? 네. 그래서 시험 문제만 보고는 요거를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중학교 때 시험 범위는 어떤지 사실은 저보다 여기 참석한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어떤데? 고등학교 시험 범위 살펴보면은요, 교과서 2개가 들어가는데 그 2개가를 합쳐서 적으면 10개에서 12개의 지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1개 회차가 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별 부교재가 들어가는데 보통 부교재에 포함된 지문이 20개에서 25개가 됩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주시는 유인물 있고요. 여기서 더 포함되는 게 뭐냐면 단어장 들어가고 우리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 들어가죠. 자, 그럼 시험 범위가 보통 몇 배가 차이가 나냐면 최소 20배에서 40배라고 잡습니다. 20배에서 4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암기론 점수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동안 감으로 풀었던 학생들 있죠.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영어에서 외국에서 살다 왔건 영어 감이 있다고 감으로 풀었던 학생들. 감으로는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소한 것도 변형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외부 지문까지 내는 우리 양정고 같은 학교 있죠. 외부 지문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우리 고3들이 올해 치른 수능이 있죠. 그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네. 최소 그 정도. 그 정도 나오면 저희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 이번에 괜찮게 됐네. 쉽게 됐네. 이 정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범위가 차이가 나는 때에서 저희가 갖춰야 될 거는 딱 이겁니다. 문장 구조 분석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국어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지컬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어의 기본 체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범위가 20배에서 40배 정도 많아지는데 내가 이 20배에서 40배 정도 많아지는 시험 범위를 암기를 하는데 아까 국어 선생님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왜 이걸 사용하고 문장 구조상 여기가 이게 왜 필요한지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문장 구조 분석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수업을 했을 때도 고3 기출문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출문제에서 대명사 이틀을 가지고 물어봐요. 이틀을 밑줄 치고 이거 맞아 틀려? 물어보면 우리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될까? 공부를 좀 한 학생이면 아마 수일치? 맞아요? 그런데 문장 길이를 보고 접속사 개수를 보셔야 돼요. 접속사를 보고 그리고 그 한 문장 끝나는 데에서 접속사의 수에 맞게 문장이 몇 개가 있지를 따져주셔야 돼요. 문장이 5개인데 접속사가 3개밖에 없어. 접속사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럼 이 대명사 자리에 접속사 기능을 추가해서 관계대명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문장 구조를 보는 눈입니다. 자, 이렇게 문법에서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을 갖췄다면 시험에서 웬만한 것은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을 갖췄다면 양정고 같은 외부 지문을 출제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요. 최소 2등급 그리고 1등급까지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구조를 보는데 안전하게 1등급을 가져가려면요. 문법은 항상 독해랑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네, 복잡한 문장을 보는 눈을 길렀다면 그게 내가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독해에 관련된 내용 변형의 지문들도 출제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무조건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 양정고에서는 이걸 가지고 고3 평가 문제까지 풀어야 그리고 그 평가 문제를 통해서 내가 1, 2등급의 수준은 갖춰야 그때 1등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3까지 가져갈 수 있는 내신 1등급의 체력은 바로 이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을 가지고 가져가는 구문 독해력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규 수업 때에는요. 이렇게 표지는 비슷한데 저희가 어떤 수업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머에 관련된 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머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뭘 하냐면 문장 구조를 나누는 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이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냐면 바로 우리 학생들 제가 사실 지금 수업하고 있는 학생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구조를 보는 눈을 가지고 저희가 목동권 고교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실 어떤 문장을 가지고 지문들을 가지고 문장 구조를 나누냐면 고3 평가원 문법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벌써 고1부터 그런 걸 하지? 바로 그 정도 수준의 문장이 1학년부터 내신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1학년부터 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냉정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고3 평가원 문제 정도의 지문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3 평가원 문장이라고 해봤자 문장은 여러분 구조가 몇 형식까지밖에 없어요? 5형식까지밖에 없죠. 해봤자 5형식이에요. 그거를 보는 눈을 기르는 거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고급의 문제로 하는 게 내신을 가장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거 할 때 4kg을 가지고 운동을 해본다고 쳐볼게요. 4kg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요. 그때 내가 되게 힘들었어.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올려서 6kg로 해요. 그러면 더 힘들겠죠. 근데 6kg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아까 힘들었던 4kg로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그럼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에 4kg를 들었을 때 무게감보다는 조금 가볍게 느껴져요. 바로 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일부러 더 어렵게 가요. 조금 더 문장을 어려운 걸 보게 만들어요. 왜? 저희의 목표는 지금 하는 공부는요. 반드시 내신에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신 공부할 때 일부러 어려운 문장을 접해야 이 아이가 실제 내신에 들어가서는 아, 그래도 할만하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독해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자, 그래서 바로 구문 독해는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냐면 저희가 평가원 지문을 가지고 독해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실제로 기출되는 문장들인데 이게 여러 문장을 제가 하나로 합쳐놓은 게 아니라 한 문장 길이가 이 정도예요. 지금 몇 줄이죠? 이거 점 하나로 끝나는데 하나, 둘, 셋, 넷, 5줄 정도 되죠. 이런 문장들이 나오니까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아까 제가 시험 범위 지문 개수만 따지면은 20배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지문의 문장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랑 내용도 다르고요. 중학교 때랑 내용은 어떻게 다르냐면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들이 봤던 그 지문의 내용들이 일상적인 겁니다. 굉장히. 그런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봐도 한글 해석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문장 구조의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글 해석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들을 가지고 아까 배웠던 목동관 고교 저희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했던 그 연습을 문장 구조를 보는 연습을 가지고 이렇게 긴 문장을 가지고 저희가 독해 연습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해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감으로 푸는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이 시기에 가장 사실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에서 발생을 하냐면 이 친구 영어 분명히 실력 있고 감 있고 외국에서 살다 왔고 한데 그런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 그냥 내년에 가서 해도 영어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런 학생들을 제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지금 영어 감이나 그런 실력은 부족해도 지금까지 바로 저랑 시작을 해서 꼭 제가 아니어도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이렇게 문장 구조를 보면서 꼼꼼하게 나누는 배업을 배우는 학생이 오히려 고등 내신에서 더 앞서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감으로 푸는 습관을 버릴 줄 아는 게 구문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아마 개인별로 격차가 있어서 클리닉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규 수업에서 모르는 내용을 클리닉에서 가장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정규 수업 때 모르는 내용을 다음 수업으로 넘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수요일이 아니어도 아이들과 협의해서 클리닉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사실은 진행하는 게 뭐냐면 제 앞에서 숙제를 시켜요. 제 앞에서 숙제를 시키거나 해온 거를 같이 봅니다. 아니면 중요한 걸 다시 복습을 하기도 하는데 왜 제 앞에서 그거를 시키냐면 문장 구조를 보는 건 많은 문장 양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문장이라도 생각하면서 보는 습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시켜보면 분명히 본인은 해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해온 게 아니에요. 네, 복습을 했대. 그럼 물어보면 그냥 보고 왔대요. 보는 거는 사실은 뭐야? 복습이 아니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앞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시키면서 과제를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구문 독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신 1등급 독해 테마를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수업의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이전 수업에서 배웠던 구문 독해를 누적적으로 복습을 하고 오늘 필요한 구문 독해의 테마를 진도를 나갑니다. 그 진도에 대해서 목동권 고교 기출문제 현재 시험 범위에서 다루고 있는 문항들을 가지고 내신 기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어려운 평가원 독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과 연결된 독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현재 이런 식으로 사과나무 목동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고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구문 독해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내가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내가 지금 만약에 나는 막 이렇게 100점이나 9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 라는 학생들도 전혀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면 무조건 나도 얼마든지 내신에서 상위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